한국 GM 군산공장의 하청업체에서 해고된 비정규직들이 다른 하청업체에 재고용됐지만 여전히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불어닥친 감원 칼바람 집중 취재했습니다. 수년간 파행적인 운영으로 논란을 빚어온 익산 웅포골프장 비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회장과 전 대표이사 등 6명을 기소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전북 이전을 계기로 금융허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특화된 산업과의 연계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금융센터의 사례를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금요일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난달 OCI 군산공장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들이 치료까지 받았던 사고 기억하시죠? 알고 보니 공장은 소방당국에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고 군산시는 허위 보고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OCI 군산공장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22일 사고 직후인 오후 4시 10분쯤 119 종합상황실에 다급한 주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기 삼북동 OCI 쪽인데요. 무슨 하얀 연기가 있으면서 구토가 나오면서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공장 측도 같은 시각에 소방당국에 사고 전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16시 10분에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OCI 측 주장과 달리 소방당국은 공장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OCI 측으로부터 접수된 상황을 확인해 본 바 저희 119 종합상황실에는 접수된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OCI 공장은 사고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거짓으로 해명한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신고가 됐으니까 소방차가 출동을 했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했다 안 했다를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사고를 수습해야 할 군산시는 늑장 대처에 보고조차 허위로 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40분이 지나서야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마저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아 한동안 누출 가스량을 적게 보고했습니다. 특히 하지도 않은 주민 대피까지 실시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해 국민안전처의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DH까지 올라가는 자료인데 이렇게 많은 것 같고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확인을 못 해갖고 바쁘님에. 군산시의 허위 보고와 미숙한 대응으로 인근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가스를 마셔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안전 불감증이 걸린 것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군산시 전체가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유독가스를 누출시킨 채 신고도 하지 않은 공장과 늑장 대응에 허위 보고까지 한 군산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대책에는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얼마 전 한국 GM의 하청업체들이 비정규직을 대거 해고한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사라지는 일자리와 기업의 꼼수, 그리고 아무런 대책 없는 당국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GM의 협력업체들은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한 뒤 다시 재고용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반가움은커녕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정을 먼저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은 최근 하청업체 10개사 중 8개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 노동자 198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GM과 하청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개사가 이들 해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은 해고자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숙련 노동자들을 해고한 뒤 다시 채용하면서 임금 등 처우를 대폭 낮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년에서 8년 이런 비정규직 사내 노동자들한테 단기로 다시 계약을 해서 장기직화를 무력화시키려는 그 꼼수가 아닌가. 재모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하고 있는 해고자들은 재고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여전히 계약 기간 등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들며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며 현실보다는 법 규정만을 앞세웁니다. 기업의 어떤 경영 활동들이잖아요. 소공업체 근로자 수를 줄여서 계약을 한다든지 노동적으로 제재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대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노동 여건으로 내몰고 있지만 해고자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꼼수 채용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비단 GM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내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전주페이퍼도 대규모 인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자리는 갈수록 사라지는데 정작 일자리 창출을 외쳐온 전라북도는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년 역사의 전주페이퍼, 전주제주와 한솔제지를 거치며 전라북도 대표 기업으로 위상을 다져왔지만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720명 중 3분의 1가량을 감축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정비를 절감해야 된다. 인원도 일정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된다. GM 군산공장 200여 명에 이어 도내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고나 감원의 칼바람이 이어지는 상황.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외쳐온 전라북도는 대기업들의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이 같은 상황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고자들이 나오면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며 사후 약방문격의 뒷북 대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퇴직자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이랄지 창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그다음에 퇴직자 배우자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 교육 지원 사업으로 지금. 전라북도는 올해 청년 일자리 700개를 목표로 기업들에게 고용 촉진 장려금을 1인당 50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는 전라북도가 어떤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익산 웅포골프장의 운영비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주지검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웅포관광개발 회장 65살 김승학 씨 등 임직원 2명과 이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전 익산 상공회의소 회장 70살 한용규 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 등은 회계 자료를 조작해 골프장 자금 29억 원을 빼돌리고 은행을 속여 54억 원을 대출받은 뒤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한 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원산지를 속인 말굽버섯을 판매한 혐의로 52살 나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나 씨 등은 지난 3년간 전국을 돌며 노인들에게 혈액순환과 당뇨에 좋다며 킬로그램당 5,000원짜리 중국산 말굽버섯을 백두산에서 채취했다고 속여 킬로그램당 최고 96만 원까지 부풀려 판매한 혐의입니다. 확인된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100여 명, 총 8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그제 개청식을 갖고 이제 전복시대를 열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금융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북혁신도시의 가능성을 부산시의 사례를 통해 점검해봤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혁신도시 시대를 연 국민연금공단은 서울, 부산에 이어 전북이 제3의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조성해서 금융산업의 중심 지역으로 도약하겠다는 또 하나의 커다란 목표가 생겨났습니다. 우뚝 솟은 63층 국제금융센터가 자리하고 있는 부산 문현금융단지입니다.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곳으로 지난해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예탁결제원,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이 매출의 10%를 투자할 경우 향후 5년 뒤 지역에 2조 8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한 해 60조 원 규모인 선박 해양금융을 특화해 서울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해양금융의 한 90% 이상을 이렇게 취급을 해왔는데 부산 금융중심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부산이 국제금융도시의 꿈을 키우기까지는 16년 전 처음 개장한 선물거래소와 이후 옮겨온 한국거래소가 초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한 곳의 이전이 지난 10년간 부산 지역 경제에 가져다준 효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전체 인원의 20%도 채 되지 않는 파생상품 분야만 부산에 있고 나머지는 서울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은 좀 기대가 다르죠. 많은 이제 기관들이 내려와 있고 하드적인 게 완성이 많이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는 내년에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계기로 금융허브를 꿈꾸는 전라북도에게 시사하는 바가 남다릅니다. 제3의 금융허브가 장밋빛 환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탄소산업 등 지역 특화 금융을 육성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비은행권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주 상공회의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이 은행권은 2,700억 원, 비은행권은 1,570억 원으로 6대 4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영세한 규모가 대부분인 중소기업이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의 대출 조건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북과 전남, 광주 등 호남권 광역단체 시도지사가 영광 한빛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세 개 자치단체는 원전 사고 예방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그동안 발생한 사고를 공개하고 지방정부도 원전 규제와 감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이동과 온배수 피해 보상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주 시내버스 공영제 실현본부는 어제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2년 시내버스 업체들의 직장 폐쇄가 위법했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전주시는 오히려 결행 손실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 2,200여 명의 시민에게 받은 서명을 전주시에 전달하고 결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보조금 회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몫의 보통교부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겉으론 효율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변경안을 보면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추고 반대로 학생 수 비중은 30%에서 50%로 높였습니다. 운영비의 단위도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은 예산 배정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라북도 교육청 등 지방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액수가 줄어들어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경우 한 해 세입이 380억 원가량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교육의 부담마저 떠안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아직 입법 예고 단계이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지켜줘야 할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 교육재정 위기로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는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개정법안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전북 정치권과 전라북도 교육청은 사정이 비슷한 지역의 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작고 아름다운 학교를 살려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부 기준과 배정 방식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수정하도록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해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일깨우는 농촌재능 나눔 대축제가 정읍시 칠보면에서 열렸습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칠보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인문학 콘서트와 함께 진행된 농촌재능 나눔축제는 전북과학대 7개 학과 재학생과 정읍시 마을 공동체 7개 팀이 참여해 당뇨와 혈압 측정, 이미용, 예술치료 공연 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재능 나눔 봉사활동은 농촌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봉사활동입니다. 농촌 재능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 간 소통 및 농촌 지역 활력 도모와 나눔 문화 확산의 이끌음이 되길 기대합니다. 완주군이 봉동읍 둔산공원 내에 마련한 어린이 야외 수영장이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한 둔산공원 야외 수영장은 400제곱미터 규모로 신장 120cm 이하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으며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호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3만여 주민과 근로자들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 야외 수영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군산시는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기술 지원 업무 협약을 맺어 각종 공사 현장과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 등 전문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감리와 측량 등의 기술과 노하우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순창군이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해 당뇨를 치유하는 바른먹거리 당뇨학교가 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바른먹거리 당뇨학교는 3박 4일 과정으로 당뇨 바로 알기 이론 교육은 물론 당뇨에 좋은 음식 만들기와 치유숲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선상 참돔 루어 낚시대회인 제1회 새만금 전국 피싱 페스티벌 대회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비흥항과 고군산군도 말도 인근 해역에서 열립니다. 전국의 낚시인 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가짜 미끼인 루어만을 사용해 참돔을 낚는 걸로 성적은 마리당 무게순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행사 당일 비흥항에서는 맨손 광어 잡기 체험과 낚시 박람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간척지에 적합한 벼 품종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8년까지 4년 동안 김제시 진봉면과 부안군 개화면에서 추진되며 두세 개 품종을 선발해 농업인과 미국 종합처리장을 연계해 부가가치가 높은 브랜드로 육성하게 됩니다. 간척지 벼 품종은 도정률 75% 이상, 단백질 함량 7%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고 염분에 민감한 이양 시기에 뿌리 발달이 우수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교류 공연 마주 늘품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선보입니다. 1위 농악의 정기 발표 공연이 오늘 익산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있습니다. 여러 장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패밀리 판타지 쇼가 오늘 김제 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배우 김웅수 씨가 총감독을 맡는 소이나루 작은 연주회가 오늘 무주군 서면마을에서 열립니다. 전북 콘트라베이스 앙상블의 정기 연주회가 모레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열립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오늘 전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있습니다. 물건과 이야기를 사고 파는 장터 스토리 브랜드 마켓이 내일 전주 공예품 전시관 문화마당에서 열립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오늘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키즈 보석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제4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 학생 사격대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에서 치러집니다. 전주 한울림 합창단이 오는 27일까지 남녀단원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8도, 무주 29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